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시험 연습들 잘 하고 계시죠? 거기에 맞는 모의고사입니다. 일단 프린트 하셔야 되죠. 프린트 하셔서 프린트물을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정답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가에서 라의 원리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이나 신뢰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땡땡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자기구속 원칙이죠. 1번 선지를 보니까 가 원칙은 위법한 행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구속의 원리가 자기구속 원칙이 되기 위해서는 위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법할 때만 인정이 되죠.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으니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제식을 라로 올라갑니다. 이 원칙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이나 존속성에 대한 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자. 따라서 나는 신뢰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선지 보겠습니다. 헌재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요, 신뢰보호 공적 견해가 될 수 없습니다. 신뢰보호의 공적 견해는 행정청의 행정에 대한 의사 표명인데요.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이 아니고요. 또 헌재 위헌 결정이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헌재 위헌 결정은 여러 매체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죠. 구체적인 공적 견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는 이 원칙, 신뢰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맞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필요한 최소 원칙, 규제, 목적, 규제, 대상과 수단 이런 말 나오면은 참새와 대포 관계죠. 비례 원칙 문제입니다. 자, 3번입니다.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징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 얼마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었냐 그거 한번 토해내보자. 이런 취지가 좀 강한 거고요. 형사처벌은 손바닥 맞는 거죠. 너 왜 그랬어? 왜 법을 위반했니? 한번 맞자 이건 거거든요. 따라서 과징금과 그다음에 형사처벌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위헌이 아니고 그리고 비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라라고 올라가 봅니다. 라.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랑 결부가 됐다. 공권력과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죠. 자, 4번 문제입니다. 고속국도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의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되면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토록 했는데 그 후 근거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과를 붙일 수 없게 되었어요. 협약에 포함된 부과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 시 부과이 적법했다면요, 나중에 법이 개정됐다고 하여 개정된 법에 따라 옛날 그 처분의 부과이 위법하게 된다라거나 부당결부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거부처분 틀린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의 의료보호법상 진료기관의 보호비용 청구에 대해서 보호기관이 심사 결과 지급을 거부합니다. 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급 거부를 당했을 때 어떤 경우는 항고소송이 되고요. 어떤 경우는 당사자 소송이 되는데요.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경우는 법에 의해서 바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심사와 행정청의 결정에 따라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건 행정청의 심사와 결정을 취소해야 되죠.
따라서 이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보호기관이 심사를 하여 청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건 항고소송으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위 회사에게는 중지명령의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당의 공사 중지 명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당신에게 우리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그런 원인 때문이었으므로 그 원인이 해소되었으니 중지 명령 좀 없애주세요. 당연히 신청할 수 있는 거죠. 3번에 건축계획 심의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이 처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맞죠? 이건 행정계획이 아니에요.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요. 행정계획에 대한 신청 거부는 처분이 아니죠. 원칙적으로. 이건 행정계획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건축할 생각인데 괜찮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 그렇게 건축할 계획이라고 안 돼. 상대방의 건축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처분 맞고요. 4번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 대상 적격을 갖기 위해선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정당한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들어간다.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그래서 거부는 실체적 권리 행사의 중대한 지장 때문에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정답은 1번 선지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 이유 부기라고도 옛날에는 불렀어요. 자,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1. 세액 산출 근거가 바로 이유 제시입니다. 기재되지 않은 납세 고지서에 의한 부가처분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되고요. 당연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 태도다. 그렇지 않죠? 주로 여러분들 행정절차 위반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전 통지를 안 했다라거나 의견 청취를 안 했다라거나 이렇게 이유 제시가 없었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주로 취소 사유가 되겠고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공법, 국가공무원법, 지공법, 지방공무원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또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주로 취소 사유입니다. 이유 제시 하자는 취소 사유입니다. 이번에 판례는 당사자가 근거 규정을 명시, 신청하는 인허가 등에 대해 행정처의 거부를 합니다. 국민이 신청을 해오는데요. 본인이 근거 규정을 명시해 옵니다.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저 허가 좀 내주세요. 이렇게 신청했는데요. 안 돼. 거부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 그런데 당의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내용까지 명시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요. 무슨 법, 몇 조, 몇 항, 내용 이것까지 명시치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을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조항을 명시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 조항임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조항과 그 조항의 내용을 빼먹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3번입니다. 이유 제시하자 치유는 쟁송 제기 이전까지는 물론이고 이전까지 문제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송 제기 이후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 때까지 문제다. 그렇네요. 그 우리 이유 제시의 그 보완과 소송이 들어간 다음 행정청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별개 문제입니다.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유 제시 문제는 절차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적 보완 문제라면은 그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문제는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 여부예요. 이 처분이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내가 처분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기 때문에 실체적 적법성의 변경 문제입니다. 별개 문제입니다. 무튼 시기 잘 마련놨고요. 4번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납부 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적혀있냐면은 예고 통지 또는 예정 통지서에 이미 제대로 이유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정작 본 처분에 빠졌다 하더라도 치유된 걸로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 결정됐네요. 당해 처분 효력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라. 기억번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후 근거에서 발령되는 행정처분은 위헌 결정 기속력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다. 잘 읽으셔야 돼요. 처분이 있고 난 이후 위헌 결정은 취소입니다. 위헌 결정된 후 처분이 있었다면 그 처분은 위헌 결정 기속력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중대명백설에 다 충족되죠. 예, 무효 많습니다. 기억법 맞고요. 니은번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처분한 후 헌재가 그 법을 위헌으로 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처분은 하자가 있지요. 하지만 중대성 밖에는 없고요. 처분 시에는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그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소밖에 안 됩니다. 니은번 틀렸습니다. 디귿번 처분에 대해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이란 이유로 무효 확인소가 제기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법률이 위헌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각합니다. 각하 아닙니다. 이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질문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이 판례에 대해서 불가증이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와요. 그런데 어떤 대한민국 변호사가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이면 그 처분은 취소밖에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생기초인데 근거법 위헌이라고 여러분들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합니까? 그죠? 그럴 리 없죠.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처분의 불가증력 발생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 불가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처분의 근거법 위헌이라고 무효 확인소를 청구했다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심리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기각을 때리는 겁니다. 포인트, 기각입니다. 왜 기각이냐? 심리하지 않았는데 각하지 않냐? 이 질문도 많은데요. 각하가 되려면은 무효등 확인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야 각하예요. 근데 무효등 확인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건 문제가 아니라 본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졌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가 아니라 너 졌다. 심리할 것도 없다. 너 졌어가 되는 거예요. 리을번 행정처분이 있은 후 집행 단계에서 근거법이 위헌으로 결정됩니다.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 무효입니다. 위헌 결정 기속력이 반하게 되죠. 예,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 결정 받으면 그 처분 집행하면 안 돼요. 헌재 위헌 결정 기속력 위반입니다. 무효입니다. 미음번 소송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에도 위헌 결정 소급효가 미친다. 그렇지 않죠?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처분의 근거법 위헌 결정 받더라도 취소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불가증력이 발생한 그 처분은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 정도 5가지 정도면 그 근거법의 위헌 결정은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있어요. 예외적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법 위헌 결정 받았는데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거 하나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언제요?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 되죠. 이런 요건. 첫 번째, 처분의 근거법 위헌 결정 받았는데 처분의 효력이 존속 중이다. 살아있다. 두 번째,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후행 처분이 필요한데 아직 후행 처분이 발령되지 않았다. 세 번째, 국민의 권익 구제 필요성은 크다. 네 번째, 그런데 무효로 하더라도 행정처의 안정성이 해쳐지지 않는다.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예외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4번과 관련하여 처분의 근거법 위헌 결정에 관련된 부분은 다 봤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케이.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5번입니다. 행정입법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법률 조항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로 인해서 모법이 해당 수권 법률 조항도 위헌이다. 이거 아니죠. 법률 조항 위임에 따라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뭐가 만들어졌는데 대통령령이 만들어졌는데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 이게 이제 위헌 위법이다. 그럼 얘까지 무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얘까지 위헌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얘가 위헌이면 그로 인해서 얘가 순간 없어지기 때문에 얘도 순간 없어지지만 얘가 위헌이라고 얘까지 위헌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법령 위임이 없는데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용해서 바꾸어 규정하면 안 되죠. 법률에 있는데 법령에 지금 처분 요건이 있는데 불용해서 왜 위임도 없이 변경합니까? 그 불용 규정은 행정 규칙밖에 되지 않습니다. 행정 명령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3번의 상위법에서 세부사항을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어요. 감리비 지급이죠. 근데 고시 등 행정 규칙으로 정합니다. 이 고시 등 행정 규칙은 대의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위임이 없었죠. 자, 4번의 헌재는 대법원 규칙인 법무사법 시행 규칙에 대해 법규 명령이 별도의 집행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는 헌법 명령 규칙에 대한 대법원 최종 심사권에도 불구하고 헌법 소원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은 진짜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 자체가 행정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이 법 자체만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행정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바로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우리 헌재 입장이고요. 대파는 안 돼. 이런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행정계획 틀린 것 1.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 토지 소유자로서 이게 중요한 말이죠.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입주하려는 자에게 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한테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요구권이 있어요. 예. 중요한 말은 그래서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가 중요한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은 이제 계획 좀 바꿉시다. 입안할 수 있고요.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나왔어요.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여러분들 처분 아니고요. 도시 계획, 플랜. 이게 처분 아니고 그래서 국가기관도 구속받지 않고 국민도 구속받지 않는다까지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잘 됐고요. 3번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 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사업시행 계획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계획으로서 처분 맞습니다. 사업시행 계획과 관리처분 계획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4번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역시 내가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공사법 구별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국가나 지자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 특별 권력관계입니다.
예, 징계는 처분 맞죠. 행정소송 대상됩니다. 이번에 일반 재산, 구잡종 재산인 구규림을 대부하는 행위는 법률이 대부계약 취소, 대부료 산정 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 대부료 징수에 관해 국세징수법 중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더라도 사법관계다. 예, 맞습니다. 국유임야, 국유 일반 재산, 국유임야, 국유립이 가장 대표적인 일반 재산이에요. 이게 대부료 부과 다 사법관계입니다. 다 사법관계입니다. 근데 대부료 징수는 공법관계예요. 얘는 공법관계, 얘는 사법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대부료 징수가 공법관계라도 대부는 사법관계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대부는 사법관계예요. 3번에 서울지하철 공사 임직원 징계 처분은 공사 사장이 공권력 발동 주체로서 처분에 의해 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민사소송이다. 행정소송은 아니다. 맞습니다. 공사죠, 공사. 공사가 임직원을 채용하고 징계 내리고 다 사법관계입니다. 4번에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입찰 방식에 의한 사인과 체결하는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공공계약이라도 예, 사법상 계약이에요. 또 거기가 국가를 당사자 아니라 지자체를 당사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든 이거 공공계약이지만 사법상 계약과 같다.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들어갑니다. 행정행위 틀린 것 1. 구도시계획법상의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입니다. 그린벨트 내에서입니다. 예외적 승인, 예외적 허가로서 재량이다. 좋아요. 2번 행정청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자 어떻게 표시돼야 돼요? 공식적 방법으로 표시돼야 됩니다. 공식적 방법으로 표시돼야 됩니다. 행정처의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그 시점에 비로소 행정처분은 존재하고 성립합니다. 행정의 성립 여부는 행정청의 의사를 공식적 방법으로 그 공식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는지가 기준이다. 아주 좋아요. 3번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다. 허가가 소급해서 위법해진 건 아니다. 이건 철회죠. 허가 자체가 성립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용도를 변경했다. 무단으로 그렇다면은 소급 당시로 성립 당시로 소급해서 처분 자체가 위법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가 아니라 철회 사유죠. 4번에 주택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결의에서 결정된 내용 예를 들어 A로 결정했어. A로.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하는 거예요. B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 처분이 근거 조항상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인가는 문제가 없어요. 자기들이 문제죠. 자기들이 조합원 총회에서 A로 실컷 결정해 놓고 사업시행 계획서에는 B로 적은 자기들 잘못이지 인가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는 하자가 없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인가에 하자가 없으니까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래 사업시행 계획 가지고 소송 가라. 즉 이 말입니다. 왜 인가 가지고 소송하느냐. 인가는 인가 자체에 하자 없으면 소송 대상이 되지 않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행정기본법. 무조건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행정기본법 아주 중요하다.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기억번입니다.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 거의 이제 이 부분에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법도는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민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을 따라라. 예. 몇 번 이런 말 잘 안 봐두면은
많이 넘어가죠. 니은번 자격,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허가, 지정 승인, 영업 등록 신고 수리 등을 필요하는 영업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는 헐 명령으로 정하다니요. 이거 결격 사유거든요. 이런 중요한 것은 뭘로 정해야 돼요? 법률로 정해야 돼요. 명령이라니요. 들었죠? 디귿번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시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빼고는 처분시법이다. 제대로 되었습니다. 그죠? 신청 시와 처분 시가 다르면 처분 시가 기준입니다. 처분 시가 기준입니다. 리을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면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해야 된다.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신뢰보호 때문에 형량을 통해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리을번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처벌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신뢰보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량하지 않고 취소 때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예, XXOX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지도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신분을 밝혀라. 좋아요. 행정지도 실명제입니다.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신분, 취지, 내용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지도는 지도의 명확성을 위해 서면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죠. 행정지도는 구술로도 가능한데 상대방 등이 지도를 했던 내용을 문서로 요청하면은 문서로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 없으면 문서로 해줘라. 이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문서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해준다는 말은 서면이 꼭 원칙은 아니라는 말이죠. 3번 지도 불이행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필요한 최소 한도도 안 돼요. 4번 지도를 행하는 자는 미리 지도의 내용 등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여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행정지도는 의견 제출이 있습니다. 지도의 방식과 지도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사전 통지가 없어요. 행정지도는 여러분들 국민한테 요구, 요청, 권고, 촉구, 요망, 권장하는 겁니다. 희망을 표시하는 부탁이란 말이에요. 부탁을 사전 통지하고 부탁합니까? 그래서 물론 해도 되겠지요. 근데 규정이 없어요. 행정절차법에 규정 없습니다. 의무 아닙니다. 정답은 옳은 것 1번만 옳게 되었습니다. 11번입니다. 행정이 취소 처리에 옳은 것 기억번 변상금 부과 처분에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가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고 다시 적법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소송 진행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피고는 미안 쏘리 하면서 취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절차를 거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니은번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권 제한 법리는 쟁송 취소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정말 저는 이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이게 너무나 참 많은 걸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죠?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권 제한 법리는 신비한 제한이죠. 신뢰보와 비례원칙에 대한 제한이 수익적 처분에 대한 함부로 안 되는 제한 법리예요. 근데 쟁송 취소는 국민이 쟁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수익적 처분이 대상이에요? 아니면 부담적 침익적 처분이 대상이에요? 뭐가 대상이에요? 수익적 처분을 어떤 바보가 취소해달라고 쟁송 제기합니까? 그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부관부 행정처분이죠. 부관이 붙었다. 도로 점용허가 단 20년. 이거 수익적 처분인데요. 소송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사정 없으면 수익적 처분은 대상이 아니고 부담적 처분이 대상입니다. 부담적 처분 쟁송 제기해서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비한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권 제한 법리는 쟁송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주 좋습니다. 디귿번 처분의 여러 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 사유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 아닙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여러 개 처분 사유 중 일부는 적법하지 않지만 다른 사유로 그 처분이 정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처분은 정당한 겁니다. 다른 사유만 가지고도 그 처분은 정당성이 넘친다. 그 처분은 정당하다. 리을번 행정청이 공사 중지 명령 상대방에게 명령 이후에 이런 원인 사유가 소멸했다라는 사유를 들어 행정처의 공사 중지 명령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신청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 원인 사유가 소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격번 리은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실효성 확보 수단 틀린 것 1. 행정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는 자력 강제해야 됩니다. 2번에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한 행정조사는 개별 법의 조사를 규정하고 있을 때에도 실시할 수 있다. 뭐 당연하죠. 개별 법의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꼭 협조 없이 조사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법에 있더라도 뭐 법에 있는데 우리가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협조 부탁드립니다. 좋죠 뭐. 3번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가해지는 금전부담이기 때문에 그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틀렸습니다. 예, 가산금은 납기를 경과하게 되면은 저절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확정되는 겁니다. 행정청이 당신 가산금 얼마라고 부과치 않더라도 그대로 그냥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그냥 알려줄 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 뭐하고 똑같아요. 당연 퇴직 통보하고 똑같아요. 정년 퇴직 통보하고 똑같아요. 우리 가만히 있었는데 날짜가 지나가지고요. 정년이 되셨습니다. 정년이 되셨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당연 퇴직 통보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가산금 납기 지나서 확정됐습니다. 처분 아닙니다. 4번에 행정상 즉시 강제는 법치국가 요청인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권력입니다. 의무 부과 없이 눈앞에 급박한 위해를 제거한다고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바로 신체 재산의 실력 행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강제는 예외적으로 해라. 예, 좋습니다. 따라서 3번 선지가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13번입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틀린 거라고 되어 있어요. 1. 질서 위반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이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좋아요. 왜? 질서 위반 행위 하고 난 이후 법이 개정되었는데 법이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과태료가 감액됐다라거나 또는 더 이상 질서 위반 행위가 아니게 됐다라면 행위시법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시 법을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번에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치 아니한다. 틀렸어요. 나이가 틀렸어요. 14세입니다. 예, 답법 어쩌고저쩌고 이 말은 맞죠. 14세입니다. 3번 과태료 재판은 행정소송과 같은 신뢰보호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요.
과태료 재판은 이미 과태료가 없어진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의 제기를 하면은 국민이 60일 이내 이의 제기하면은 과태료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 상태에서 과태료를 결정하는 거지. 과태료의 존재를 전제로 이 과태료는 신뢰보호 위반이다, 취소해달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상황부터 사실관계 따지고 법리 따지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과태료 자체가 신뢰보호 위반이다, 이런 신뢰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번에 심신장애로 인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치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번 나이가 틀렸어요. 14번입니다. 과징금 옳은 것 1. 장의자동차 사업구역을 위반합니다. 장의자동차 영업구역이 있어요. 자기 구역에서만 영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부과됐는데요. 행정심판 청구하죠. 아, 너무 많다. 그래서 심판 가서 취소 재결 이겨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죠. 자기가 무슨 권리로 소송합니까? 뭐 이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마 이 판례 잘들 알고 계실 거예요. A 장의자동차 업자가 B 장의자동차 업자의 영업구역의 침범, 영업을 하다가 딱 걸렸고 고발했겠죠.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했고 심판 청구했고 지나치다 해서 이겨버렸고, 물론 B는 약올라요. 헐 이러겠죠. 약오릅니다. 그러나 B가 이걸 취소하라, 소송 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예, 1번 옳습니다. 2번 제재적 처분인 면허 정지나 취소에 가름하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예, 뭐 이 업자 미워 죽겠다, 영업정지 때리고 싶다, 근데 이용자가 불편하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법도 있고요, 약사법도 있고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할 수 있죠. 3번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정액을 초과 위법합니다. 법원은 전부 취소 때려야 돼요. 과징금이 재량이기 때문에 이 과징금의 적정 액수를 법원이 판단해서 얼마가 적정하다 라면서 과징금을 판단해서 일부만 취소할 수 없고요, 전체 취소 때려가지고요 재량 행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습니다. 4번에 과징금 채무는 일신 전속적 의무의 성질을 가집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합니다.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사망하면 끝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은 끝납니다. 그래서 니마 이 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이행강제금은 사망하면 끝나다. 이 강을 건너지 마오. 나머지는 다 따라가요. 승계됩니다. 정답은 1번 선지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정보공개 옳은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출력물 교부 방법으로 방법을 선택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습니다. 신청한 그대로 네, 사본, 복제물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만약 무슨 복사야, 이메일 주소 대봐, 내가 파일 넘겨줄 테니,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결정을 하면은요 일부 거부 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소송도 되는 거죠. 일부 거부 처분이에요. 2번 사면 대상자들의 사면 실시 건의서,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 자료에 관한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예. 자,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사면, 통칭이잖아. 사면 통칭이야. 통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하는 이상적인 사회 실현, 나갈 방향, 뭐 이런 건데, 국민들을 통합해 나가는데 투명하게 해야죠. 밀실에서
자기들끼리만 쏙닥쏙닥해서 누구 불러줄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공개해야 됩니다. 3번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합니다. 그럼 이거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결 처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공개법에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정보 어디에 있어요? 라고 안내한 뒤에 종결할 수 있는 경우도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번 소송 대리인이 변호사가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으려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똑똑한 변호사입니다. 참 잘했어요.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판례에 의하면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 청구 목적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라거나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만 아니라면 어떤 목적도 정보공개 청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너무나 정말 똑똑한 변호사죠. 참 잘한 겁니다. 정답은 4번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국가배상입니다. 틀린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입법 내용이 헌법문헌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법을 입법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이 아닙니다. 예, 맞죠? 물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굳이 입법을 한 경우죠. 헌법문헌의 명백한 위반인데 굳이 입법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국배가 될까요? 원활히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수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에이 사실 그것도 좀 곤란해 이런 입장입니다. 왜요? 국회의원들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잖아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사실 그것도 안 돼요. 2번 국배법상 공무원의 직무는 객관적으로 직무로서 외형을 갖추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 직무였다 혹은 직무를 집행할 주관적인 의사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외형주의, 넘이 봤을 때 겉으로 그렇게 보여지면 우리는 직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객관적으로 직무로서의 외형을 갖추면 되는 거죠. 주관적 공무집행 의사 이건 아닙니다. 뭐 판례가 뭐가 있습니까? 최근 들어 역시 축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 인사 담당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위조하여 은행 가서 대출받은 거, 예, 인정했죠. 국가배상. 또 순경이 비번, 제복을 입고 길거리 강도 이것도 인정했습니다. 직무 아니거든요. 직무를 집행할 의사도 없었어요. 그지만 직무로 판단했죠. 3번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는 전적이든 부수적이든 뭐 개인의 안전과 개인의 이익을 보할 목적이어야 되는 거지. 예, 뭐 일반 공공의 이익이라거나 혹은 행정 내부 질서 유지 목적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반사적 이익이 되는 거죠. 4번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갑 지시로 법무법인 직원 을이 구금된 피의자 병의 변호인 선임서를 경찰서에 제시하며 저 변호사 사무실에 나온 직원인데요. 영장 좀 복사해 주세요. 신청했더니 영장 좀 등사해 주세요. 담당 경찰관 정이 야 변호사 직접 와서 신청하라고 그래 라면서 등사를 거부해 버렸는데요. 이 변호사가 바로 국가배상 신청해 버렸어요. 국가배상 인정받았던 사건입니다. 예, 정답은 2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예, 손실보상 옳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1번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에 착수하지 않았어요. 그새 해당 지역에 사업 인정고시가 떴죠. 건축을 위해 별도 건축허가 받아야 돼요. 건축허가 받아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건축허가 받았습니다. 아직 건축을 안 하고 있는데 사업인정 고시가 떴습니다. 헐, 건축을 안 하고 있었는데. 따라서 사업인정 고시가 뜨면은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좀 억울한 면이 있겠지요. 이번에 공유수면 매립 고시가 있은 후 사업이 시행되므로 그렇지 않아요. 사업 인정 고시가 있다고 바로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거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바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 현실적 피해가 발생해야 비로소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그래요.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는데 사업 인정 고시가 있더라도 이 사업 인정을 받은 양반이 자금력이 갑자기 없어져요. 공익사업을 할 의사가 없어져요. 혹은 갑자기 공익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럼 사업 인정 고시 받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안 되고 사업 인정 고시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 실질적이고 현실적 피해가 발생해야 비로소 보상이 된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부터 뭐가? 시효가 시작된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사건이었죠. 중요한 판례고요. 3번 공토법상에 의하면 사업 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할 수 없을 때는 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협의가 안 돼.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땅 못 빼앗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토지수용위원회 우리 좀 어떻게 줘봐요. 재결 신청해야죠. 맞습니다. 4번 보상금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보상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상금 추가 청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손실보상은 여러분들 원칙으로 사건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건이지요. 예외적 판례들 많이 있습니다. 사건입니다. 하지만 따라서 합의가 중요합니다. 보상금 합의가 끝나지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보상금 더 달라 이런 거 신청 못 합니다. 그래서 옳은 건 물었기 때문에 3번만 옳게 된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행정심판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한 규정, 행정심판법은 합헌입니다. 그래요. 행정심판 재결의 행정청은 따라야 됩니다. 합헌입니다. 니은 번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사람이 표지 제목에 행정심판 청구서로 잘못 제출합니다. 서류 내용에 이의 신청의 요건에 맞는 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으면 이의 신청으로 봐주자. 행정심판도 마찬가지고 이의 신청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국민들 권익 구제해 주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까탈스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의 신청인데 행정심판 청구서로 적혔다라거나 거꾸로 행정심판인데 이의 신청으로 적혔다라거나 그러나 청구 취지 내용들이 좀 잘 맞다면 인정해 줄게. 그래서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 엄격한 요식을 필요하지 않는 서면입니다. 틀렸습니다. 디귿 바로 나왔네요. 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 좋아요. 리을 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심판 청구할 수 있는데 법인, 재단,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름으로 가야 돼요. 대표자 관리자가 있으면 되는데 대표자 관리자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단, 재단 이름으로 갑니다. 미음 번 청구인들이 선정 대표자를 선정치 않습니다. 위원회는 청구인들에게 선정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선정은 안 됩니다. 심판은 그 행정 절차에서는 직접 선정도 되지요. 하지만 심판에서는 권고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니은 리을이 틀렸네요. 19번 대법원 판례 내용으로 틀린 것 1.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중요한 말이에요. 당사자들이나 법원에 의해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다. 지금 그 뒷말, 처분의 기초가 된 그 뒷말 뭡니까? 기판력입니다. 재결의 기판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소송이 남았기 때문에 기판력이 없어요. 기판력은 판결에만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야만 기판력이 있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비록 납세 고지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이미 앞서 보낸 예정 통지, 예고 통지 그래요.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보완됐다 볼 수 있다. 그래요. 지금 납세 고지서도 있고요. 두 개인데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도 있어요.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그다음에 지금 이 납세 고지서, 과세 처분 이 두 개에 이유 제시가 없었어요. 이 위법이잖아요. 근데 앞서 보낸 예정 통지, 예고 통지서에 이유 제시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치유된 걸로 보자. 3번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감봉이라는 징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여러분들 계약직 공무원 중 기간 중 징계를 먹으면 당연히 지방 공무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해야 되겠죠. 자, 4번에 처분하면서 처분에 관한 불복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복 고지 안내제도죠. 이는 위법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내는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내, 배려를 안 했다고 위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선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 틀린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입니다. 이게 법원 행정처장이 거부를 했는데요. 항고소송 대상 안 된다는 거죠. 돈 달라고 해라 전부터. 니은번 당사자 소송의 제소기간은 취소 소송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취소 소송은 90일, 1년입니다. 당사자 소송은 처분이 소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없는데, 제소기간이 없는데 다만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불변기간이다. 디귿번 당사자 소송의 재판 관할은 원고 주소지다. 아니죠. 당사자 소송 재판 관할은 취소송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피고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1번 당사자 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가집행 선고가 현행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에서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규정이 국가라고 딱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에서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를 상대로는 안 되지만 나머지는 가집행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 리을번 틀린 말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정답은 니은 디귿번만 옳지 않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어땠나요? 좀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예. 뭐 좋은 점수 나왔으면 아주 좋겠고요. 혹시 행위라도 좀 틀린 거 있다라면 옮겨 적으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옮겨 적으시고 따로 좀 노트를 만들어서 따로 좀 정리를 하시거나 또 좀 암기를 하시거나 이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잘 이 자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